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국어 첫 번째 단원이죠.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비유하는 표현이고 1단원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그냥 쉽게 가도록 하죠. 우리는 1단원 비유하는 표현 1, 2차 시를 같이 볼 거고요. 교과서로는 35쪽까지 볼 것 같아요. 34, 35. 교과서는 좀 되네요. 이게 2차시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긴 것 같습니다. 30에서 35쪽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리며 즐기기 그럴 상황이 아니죠. 뭐 하회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다양하게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이 조금 나이가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도 나이가 많죠.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둔 새 친구. 새 학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싶나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손. 이게 매운 손 이러면 등짝을 맞으면 불이 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넘어가서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석같이 늘 붙여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단짝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왜냐면 이게 그 단짝끼리 싸우면 그 반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사람마다 따라 생각이 다르니까 단짝을 만들고 싶은 친구도 있겠죠.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호수같이 맑으면 자기 속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친구인가요? 아무튼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선생님이 식물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실에 식물. 선생님은 식물을 키우면 다 죽여서 식물을 잘 키우지 않는데.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배울까요? 해서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기,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시 쓰기, 시 낭송회와 시화전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쪽에는 뭐 무엇을 알고 싶나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 그냥 스르르 알게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만났어요. 그 너구리 친구는 올해도 이렇게 있네요. 간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막 너구리를 만나면 늘 마스크를 이렇게 그려준답니다.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마스크 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죠, 눈을. 그리고 나비와 사랑에 빠지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단원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나 봐요.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빠밤. 뻥튀기하는 모습을 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뻥튀기를 읽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뻥튀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동네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리어카도 뭔지 모르지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술에 잡는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리어카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뻥튀기 기계를 이렇게 나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이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뻥튀기를 팔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소리가 진짜 컸어요. 뻥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빡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참 뻥이오는 예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들은 보면은 여기 그 웰컴 투 동말골이란 영화를 보면은 그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옥수수 있는 창고에다 수류탄을 던져서 그 옥수수들이 다 그 팝콘으로 변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꽃처럼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그리고 여기는 뻥이요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넘어지는 건지 하늘을 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있고, 우리 옆쪽에 보면은 해장국이 있는데 해장국, 만두, 순댓국밥 맛있죠. 그리고 차마가 아니고 아직 터지지 않은 옥수수들이 같이 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새우는 뭐지? 새우는 뭐고 멍멍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홍콩 하면 이제 홍콩 반점 뭐 이런 느낌인가?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교과서를 한번 보면은
뻥이요 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뻥이 오가 맞는 표현이래요. 근데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이거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는 좀 문법에서 맞춤법 틀린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답니다. 예,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나비 신경 쓰시고요.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폭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쪽에는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메밀꽃 냄새.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또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이지? 이거 되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뻥이요 뻥, 기본적으로 뻥튀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뻥튀기를 튀기는 상황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여기는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마치 나비의 모양이 아닐까 얘기를 하고요. 나비 눈 미안합니다. 무슨 벌레 같은데.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폭죽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이 나비, 한방눈, 폭죽이라고 하는 것, 이 봄날 꽃잎도 마찬가지죠. 이 뻥튀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기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연기. 고소하다. 고소는 혹시 냄새가 아닐까? smell. 그죠? smell. 선생님이 영어 틀릴까봐 영어 안 쓰겠습니다. 메밀꽃 냄새인가? 새우 냄새인가? 멍멍이 냄새인가? 옥수수 냄새인가? 네, 옥수수 냄새가 실제로 옥수수 냄새이긴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냄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옥수수, 메밀꽃, 새우, 멍멍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이게 근데 왜 여기다가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렸겠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옆에다 그림을 또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뻥이요라고 이렇게 글자를 써놓은 것도 아마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아무 그림 없이 이 글자만 있었다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뻥튀기 장수 아저씨, 뭐 아주머니일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선생님은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뻥튀기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봅니다. 친구들과 묻고 답하면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을 해도 되겠죠. 그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림에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항상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여기다가 답을 쓰는 친구가 있어.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만들래. 그림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본 것처럼 뻥튀기의 모습, 멍멍이, 새우 같은 것들도 있죠. 답은 따로 안 쓰겠습니다. 뻥이요를 왜 진하고 구불구불하게 써 표현했을까요? 시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거를 질문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보면 여자 아가일 것 같은데 여자 아가의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 아가의 표정이 어떤 것 같나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자아이의 표정은 어떤 것 같나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안 쓸 것 같지만 옥수수는 무엇을 옥수수 말고 멍멍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멍멍이는 멍멍이 냄새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글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뻥튀기겠지만 그 이면에서 찾아보면은
옛날에는 뻥튀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글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은 뻥튀기를 만드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글쓴이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걸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글과 관련한 질문. 딱히 뭐 선생님 생각이 안 나서 이 정도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뻥튀기에 나오는 비유하는 표현, 뭐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에 대해서 맨 처음에 봄날 꽃잎에 대해서 봄날 꽃잎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죠. 첫 번째는 나비, 한방눈, 폭죽이죠. 나비, 한방눈, 폭죽.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나비와 또 한방눈이 있었고, 또 폭죽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게 팝콘이 터지면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뭐 한방눈 같은 경우에는 뭐 소복 소복 내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폭죽이라는 것은 펑 터져서 멀리 날아가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뻥튀기 냄새는 처음에 무슨 냄새였지? 나 왜 기억이 안 나. 메밀꽃도 있었고 새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멍멍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옥수수 냄새였는데, 이거 다 똑같은 메밀꽃 냄새. 선생님 사실 메밀꽃 냄새가 잘 뭔지 몰라. 근데 아마 솔직히 멍멍이는 잘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새우깡 같은 거나 옥수수를 생각하면 약간 고소한 냄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멍멍이에 좀 당황하긴 했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의 상식으로는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멍멍이 어떻게? 자, 일단은 여기 보겠습니다. 이 친구 누구야? 책 친구 안녕.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봄날 꽃잎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보면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유하는 표현. 선생님이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주자면,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뻥튀기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보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써봅시다. 그리고 비유해 표현한 사물을 친구들에게 몸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봅시다. 좀 민망해서 못하겠죠. 뻥튀기를 나비에 비유했는데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그랬구나. 괜찮은데? 선생님은 뭘로 할 거냐면 뭐 익숙한 걸로 하죠. 뭐 솜사탕이라고 할게요. 솜사탕은 뭐야?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처음에 솜사탕이 작은 거잖아. 그래서 작은 모습에서 큰 모습으로 변하는 모양이 모르겠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뻥튀기. 생각이 안 나. 여기 앞에 친구 보면은 어때요? 참 민망해 보이죠. 저 혼자 여기서 이게 이거 6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 펄럭펄럭대고 있으면 앞에서 좀 민망할 것 같긴 한데, 교실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되게 뭔가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서 붙이고 비유하는 표현을 써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그리고 같은 대상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붙임딱지를 보라고 하는데 선생님 붙임딱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선생님은 뭐라 할까? 만두?
만두? 비유. 아니야, 그런 건 하지 말고. 자, 선생님은 예전에 뭐 되게 흔해 빠진 표현인데, 목이 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그 꽃사슴이라고 해요. 꽃사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사슴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별로다. 조금 예쁘고 아름다운 걸로 해야지. 선생님 취소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생각이 안 나. 짜증나. 그냥 되게 무난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가족을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족은 언제나 밝게 웃어요.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친구들은 이제 물음표를 한번 쳐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만 따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유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은유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가르쳐 주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직유법은 뭐뭐같이, 뭐뭐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사같이 예쁜 내 얼굴 이런 것들. 이게 천사같이, 뭐뭐같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팔은 마치 성난 황소 같아. 이런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성난 황소처럼 팔이 우락부락하다. 이런 얘기겠죠. 뭐뭐 같아. 이런 걸 이제 직유법이라고 하고, 은유법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A는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달새뇨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얘기를 이러면서 왜냐하면 달새뇨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B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은유법, 그리고 뭐뭐같이 뭐뭐 같은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유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비유하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쌤이 가족을 꽃처럼이라고 해서 꽃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내 마음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 이거는 그냥 아닌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예요. 사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 오시오. 이런 시가 있는데, 내 마음은 호수예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잔잔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쓰는데 미안합니다. 잔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친구들은 뭐라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붙임딱지 이거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유법하고 은유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왜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할까? 당연히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글이나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팝콘의 냄새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새우의 냄새, 댕댕이의 냄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의도 파악이 쉬울 수 있어요. 의도 파악이 쉽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감나게 느껴진다. 약간 아까 팝콘 봐봐. 그럼 이제 날리는 모양이 눈꽃 같다, 나비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장면이 쉽게 떠오른다. 왜 이래? 이런 말과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하는 표현이 이런 것이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PDF 파일이 바로바로 안 넘어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6쪽부터 계속 이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